반갑습니다. 맹근영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좀 일정이 많다 보니까는 여러분을 갖다가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뵙고 또 영상도 이렇게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었지만서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쉬게 됐었습니다. 쉬게 됐었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분당동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분당동의 재개발이죠. 재개발. 근데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갖다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보도 없고 그냥 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정보가 다고, 그러고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 근데 이제 카톡이라고 하는 거 플랫폼이 그렇죠. 그냥 올라가 버린 그만이에요. 그렇다고 그 벽타기에서 쭉 내려가지고 또 읽어보시는 분들도 그닥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재개발이 됐든지, 분당동의 다른 뉴스가 됐든지, 이런 거를 갖다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로그를 갖다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에 관련된 용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 플러스 원은 왜 하는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쭉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매일 올리지는 못하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많게는 3번 정도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분당동의 역사, 분당동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가, 그런 내용도 올려놨고, 올리기 시작한 지는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글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재개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여러분, 우리 분당동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한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제가 블로그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올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니까는 거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략 보시는 분들이 제가 글 한 번 올리면은 한 150에서 200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200여 분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두리뭉실이죠. 뭐 하나 정확한 정보가 없고, 원 플러스 원을 하면 왜 원 플러스 원을 하는가, 또 몇 년에 재개발을 하는가,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들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꾸벅꾸벅 절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야 그렇죠. 젊은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아유 쟤 착해, 학교 어디 나왔어, 재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십니다. 지난번에 10월 며칠이요? 지난달에 25일인가? 한번 재개발 설명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저지 쪽에 서 있으니까는 저는 재개발 철저히 반대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절대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주민 공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 능력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제가 그날도 들어갔더니 한 7, 8명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나가라고, 주민등록증 가져와라 어쩌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암수련하고 나는 분당동 주민이기 때문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요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거짓말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언제 7, 8명이 내 주변을 둘러쌌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이 그 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눈은 보라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입은 말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깝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향이 어떠냐면 저기 이북 사람 이북 사람이 북한하고 사람을 갖다가 인민재판들을 하려고 그래요.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 머리를 새머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거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모든 내용을 갖다가 신탁사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소유주인데, 주택 소유주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을 갖다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신탁사 입장만 들어가지고 신탁사 설명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쫓아다니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할 줄 아는 건 그 간신짓밖에 없어요. 간신짓. 시장 쫓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성남시장이 온 그 자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쪽지를 건넸대.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상적인 정식의 일은, 정상적인 일은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놓고 어떻게 해서든 쪽지 하나 전해주고, 우리 분당동 재개발 해야 돼요. 이런 뭐라 할까요? 참 무식한 짓을 한다 그러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정치인들에게 이 부분을 봐주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가 의견을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재개발하면 좋아. 왜?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게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지 호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그리고 신탁사 호주머니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 저지 쪽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수비적인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격적인 입장이고 저는 이제 수비적인 입장. 그럼 제가 수비를 해야 되는데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스크럼을 짜야지 공격을 갖다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재개발 반대하세요 한다고 여러분 재개발 반대합니까? 재개발 하세요 그런다고 재개발 하세요? 찬성하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정보, 내가 나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찬성이든 반대든 서명을 하실 거예요. 분당동은 현재 그렇습니다. 분당동은 지금 그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탁사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주 눈이 벌게 가지고 달려들어요. 왜냐면은 이것만큼 신탁사한테 유리한 그 입지를 가진 지역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택평가를 갖다 최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마 제가 전해드린 얘기입니다. 9월 16일 날 감정평가를 갖다가 그 추진위원회 쪽에서 설명을 들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형편없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듣던 재개발위원들도 갔다 그럽니다. 집으로. 듣다가 그냥 갔대요. 근데 그 내용을 갖다가 감정평가가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대응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그리고 내 미래를 갖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재개발하면 좋대. 노인네들 몇 분 꼬셔가지고 와서 우세무리하고. 이게 지금 분당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저께 저녁에는 또 무슨 지원단인가 지원도 무슨 단인가 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24명인가 5명인가 모아가지고 뻔한 왜 40명의 브레인은 어디 가고 또 지원단을 또 새로 만듭니까?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계산하면 오히려 16명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있으면 그 무슨 위원회인가 재개발위원회인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블로그에다 글을 하나하나 올리고 그러고 이 유튜브를 갖다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찍겠습니다. 내가 뭐 사실 제 생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전에는 제가 제 돈벌이 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 분당동을 위해 가지고 사실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뭐 일을 만들고 문서 만들고 그러고 서명 받고 또 회의하고 협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저는 다 여러분에게 100% 오픈을 해드립니다. 오픈을 해드리고 그러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개발할 때가 아닙니다. 분당동은. 앞으로 5, 6년 뒤에 해야 됩니다. 왜 5, 6년 뒤에냐? 지금 그 지하철 이야기 한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성남시 아주 고위급 관계자입니다. 고위급 관계자하고 11월 3일 날이죠. 11월 3일 날 한 3시간 정도 면담을 했어요. 저희 부위원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재개발이 지정이 안 되는 지역, 재건축이 지정이 안 되는 지역, 규제 완화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규제를 갖다 그만큼 풀어준다는 얘기죠. 규제를. 우리 분당동에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옥탑도 있을 수 있고, 옥탑 해제, 그러고 뭐 쪼개기, 그러고 뭐 종상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김은혜 의원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현수막을 걸었더라고요. 양성화 합법화. 양성화를 갖다 추진한다. 논의 중이다. 논의 시작됐다. 이 현수막을 걸어서 김 의원한테 제가 전화해서 고맙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성화를 어디다 합니까? 아파트를 갖다 양성화를 합니까? 아니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걸 양성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우리의 주택 가치를 갖다 좀 더 높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때 그때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그닥 이슈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최저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주 바닥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분당동이. 그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신탁사에서 던져주는 콩고물. 그 사람들로 보면 콩고물밖에 안 돼요. 콩고물을 얻어먹자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장단에 우리가 춤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보상 받을 때면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저도 밀어줄 거예요. 하시라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성남시는 2034년인가 35년까지 재건축을 갖다 계속 지정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지정을 할 건데, 뭐가 급해가지고 총알 바지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총알 맞을 일 있으세요? 전쟁 가면 그러죠. 앞에 총 들고 와 가는 사람, 총알 바지거든요. 상대방 총알 떨어질 때까지 돌고 가는 총알 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섣불리 움직인다.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우리는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택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살, 거기서 임대료도 받지, 또 내 넓은 평수 가지고 내가 집주인 행세하면서 살 수 있지? 그렇게 편안한데, 왜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은 월세도 못 받지, 월세가 임대료도 못 받지, 또 매월 내는 그 관리비. 저희 관리비 있어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월 4, 50만 원을 갖다가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는 4, 5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있어요. 매월 200만 원씩 받던 월세는 사라지는 거고, 뭐 4, 50만 원까지 안 가지만 한 3, 40만 원 되는 그 관리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집에 그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그 뚫어주러 저희 집에 갔던 옆집 어르신이, 아유, 그 양반은 찬성하시는 양반이거든. 집이 고장이 많죠? 그러더라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아마 그 양반도 이거 보실 거예요. 저희 땅에 와서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신 분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는데, 참, 하여튼 그래요. 별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리고 그 블로그는 제가 그 글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뭐 한 9시 반쯤 돼가지고 글을 올려드리니까는 보시고, 매일은 못 씁니다. 매일은 못 쓰고, 역시 유튜브도 매일은 못 찍습니다. 뭐 이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크게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는 여러분이 재개발 서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반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우리 타임 투 마켓이란 말이 있죠. 마케팅은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제품을 내놔야지 그 상품이 대박을 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물건이나 내놓으면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는 겁니다. 쪽박. 분당동에 그렇습니다. 올해 을사년입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을사오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분당동에는 을사 몇 적 있는지 숫자 아직 안 살려봤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 뺏어 먹으려고, 뺏어서 자기 호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을사 몇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남에게 사기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봐서 압니다. 뭐 이렇게 한두 푼 당한 게 아니라 몇십억을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페인이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한 걸 갖다 누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절대 재개발 시점이 아니다. 재건축 시점이 아니다. 하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